안녕하세요. 리더들의 지식창고 킹스클럽입니다. 오늘은 투자사로부터 주요 투자 조건이 적혀있는 텀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텀시트, 처음에 받아보면 무슨 용어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주를 얼마나 떠주고 신주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리픽싱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 받아보면 이해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텀시트 안에 독소 조항이 뭔지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텀시트를 알기 전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하는 용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P하고 LP,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FI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GP는 제너럴 파트너이고요. LP는 리미티드 파트너의 약자입니다. 제너럴 파트너는 펀드를 운영하는 권한 책임자이고요. 우리가 아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헤지 펀드, 벤처 캐피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 책임자이자 자금 집행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LP는 의무가 제한되어 있는 투자자를 말하고요. 흔히 아는 연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 그리고 그 밖의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LP는 본인들이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FI, 재무적 투자자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투자 차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인수금융 형태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사의 구주나 신주를 취득해서 상장 시 그 시세 차익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M&A를 통해 인수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개발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배당금이나 원리금 상환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 투자자와 공적 기관들이 주로 FI가 됩니다. 즉, 차익 실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텀시트를 보면 최대 주주 및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구주라고 하고요.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가 주식을 100억 원어치 취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RCPS는요. 보통 주식의 상환권과 전환권이 추가되며 이익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R은 리디마블이라고 해서 회사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며 주식에 채권과 같은 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권이 있고 보장 수익률을 연 8%라고 가정을 하면요. 상환 청구 시 회사는 원금과 별도로 연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배당 가능 이익이 회사에 있는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전환권은요, 보통 회사가 잘 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상장 직전 행사합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투자 시 회사가 제시한 숫자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투자자는 그러면 리픽싱을 통해서 보통주 전환가를 조정해 투자 시점 대비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는 프리퍼런스라고 하고요. 이익배당 우선주,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입니다. S, 쉐어, 분배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서 종류 주식에 대한 성격이 나오는데요. 의결권 불안, 보통주처럼 우선주도 한계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텀시트를 보면 100억 원은 기존 대주주의 구주를 투자자가 인수한다는 뜻이고요. 100억 원은 회사에서 신규로 발행하는 RCPS를 인수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우선주 인수대금 100억 원은 회사의 신규 자금으로 유입됩니다. 이 회사는 IPO가 목표이거든요. IPO를 못 갔을 경우 투자금을 상환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상환 기간은 3년. 3년 안에 IPO를 못 가면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추가 1년, 그리고 1년은 IPO가 혹시 못 갔을 경우 1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환보장 수익률이 0%인 것은요. 상환보장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상환만 해달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투자 후
투자자 지분율이 25%,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 75%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5% 200억 원이니까요. 역산해 보면 밸류에이션 가치는 총 800억 원이겠네요. 800억 원 곱하기 25%는 200억 원입니다. 콜옵션은 뭘까요? 최대 주주 등 보유자들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준다라는 약정입니다.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주식 가치가 영업일로부터 25일 이상 IRR, 즉 내부 수익률이 20% 이상 초과할 경우, 혹은 상장 전이라도 투자자의 보유 주식의 70% 이상을 IRR 내부 수익률 20%를 초과해서 엑시트를 한 경우 투자자 보유 지분 20%에 대해서만큼은 내부 수익률 20%로 콜옵션을 대주주에게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상장 후 6개월 이내 이유는요, 바로 락업 때문입니다. 락업은 보호예수기간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보호예수기간이 있어서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20% 수익이 초과되면 최대 주주 등이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두 번째는 상장 전이라도 투자자의 보유 주식의 70% 이상을 내부 수익률 20%를 초과해서 엑시트를 한 경우, 상장 전에 투자자가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거든요. 이때 다른 곳에 넘기거나 할 때 투자자의 보유 지분 20%는 내부 수익률 20%로 최대 주주 등이 다시 사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콜옵션은 기존 최대 주주 등이 지분 이석 방지를 위해서 투자자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주가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경우 낮은 가격에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서 IPO가 확 실시되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세 차익만큼을 더 가져갈 수 있으니 최대 주주에게 유리한 옵션입니다. 리픽싱 조건이라는 것은 가격 재조정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투자자인 FI와 최대 주주 등이 주식 보유자 간에 약정한 내용이 있고요. 그 약정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매출을 얼마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그리고 추정 손익이 얼마라고 정했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즉 주가는 떨어지겠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손실을 보게 되면 가격을 재조정하는 조건을 건 게 리픽싱입니다.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이 70억 미만으로 가면 100% 에쿼티, 100% 에쿼티는 100% 지분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사전에 400억 원 혹은 500억 원으로 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투자자 지분가액 200억 원을 넣었으니까 밸류는 8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으로 계산해서 지분은 25%에서 40%로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밸류에이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그리고 상한가로 최대치로 말씀을 하셔서 약정하시고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곳과 계약을 하시는 대표님과 주주들이 계시는데요. 결국 리픽싱 조건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 기간은 3년이고요. LP, 즉 투자자들이 전원 동의하면 1년간 2번 연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IPO를 가게 되면 하우스, 즉 주관사가 선정이 되는데 IPO가 잘 안착되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같이 제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상장하라는 뜻이고요. 공모 가격은 투자 원금의 120%를 상회하는 조건입니다. IRR, 내부 수익률이 전부 20%였으니까요. 이 투자로 투자자는 무조건 20%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는 상장 후 장내에서 팔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상장 후 주식을 보유해서 경영권은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장내에서 엑시트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실적 미달 등 불강력적인 IPO, 미이행하거나 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상장 거래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IPO를 못 가고, 또 실적이 부진해서 IPO를 못 가게 되는 경우라도 구주 100억 원은 최대 주주 등에게 원금과 공정가치 중 큰 것으로 계산해서 다시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정가치는 뭘까요? 공정가치는 투자자와 대주주가 4대 회계법인 중 각각 한 곳을 선정 후 선정된 2개 회계법인 산정가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신주 RCPS 풋은 회사에 상환을 요청할 것이고, 회사가 상환을 못할 경우 최대 주주 등 지분을 동반 매각해서 원금을 우선 충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재매입은 대주주에게 선택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고의로 IPO를 미이행하면 실적 미달, 선제지변을 제외한 고의 IPO, 일부러 최대주주 등이 IPO를 안 가려고 한다든지, 최대주주가 리스크를 발생시켜서 IPO를 못 간다든지, 외에 최대주주이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 이슈가 되면 상장심사에서 떨어지거든요. 아시는 미스터피자, 바디프렌드 등 갑질 이슈가 그 예입니다. 여기서 IRR 18% 그리고 공정가치 중 큰 거, 무슨 뜻이냐면요, 즉 내부 수익률 18%를 보장해 이 얘기인 겁니다. 고의 IPO도 마찬가지로 미상환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도 동반해서 팔고 투자자는 상기 금액을 우선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태그 얼롱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매각 시 투자자의 지분도 동일한 가격에 팔아달라는 권리이고요. 투자자 지분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에 대한 것은 투자자의 사전의 동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동의하게 되면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을 매각 시 투자자도 동반 매각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요, FI, 즉 투자자의 보유 지분 50%는 먼저 세컨더리로 구주를 매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호 예수기간 6개월 후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해야 하거든요. 6개월 후에 주가 향방이 불확실하고 장내에서 대량의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투자자가 대주주보다는 먼저 팔겠다라는 겁니다. 상근 등기임원 선임은요, 최대주주와 협의해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투자자 지분이 5% 이하가 되는 날과 상장 완료 후 1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자 쪽에서 보내는 사람이 등기 임원과 동시에 회사에 재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CFO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텀시트의 경우는요, 상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감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IPO가 불발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네요. IR 같은 경우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전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전문 경영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전 동의권은요, 위 의무를 미행 시 1개월간의 서로의 치유 시간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고의 IPO를 미행하게 되면 FI, 재무적 투자자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MOU,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우선 작성하는 양해각서를 말하는데요. 텀시트 전달하고 정식 계약 전에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 유치 기간은 4개월 이내에 200억 투자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겁니다. 펀드 설립 신고까지 포함하고 독점 클로징은요, 투심의를 통과했거든요. LP 모집까지 투자자가 다 구해놓았는데 중간에 최대주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과 계약해버리면 안 되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텀시트만 봐도 최대주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이 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도 가능하고 좋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